안녕하세요. 야빠의 이중 생활입니다. 3년 만에 한국을 2주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좀 그동안 출장권도 있고 해서 3년 만은 아니지만 저희 회장님과 제 아이들은 3년 만에 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었던 한국 생활의 어떤 편리함과 불편한 점 등이 제 눈에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와, 근데 2주 동안 잔디가 엄청나게 자랐어요. 또 이제 잡초들도 많이 자라서 잡초를 좀 뽑으면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와, 이 민들레들을 다 뿌리채 뽑아줘야 돼요, 사실. 야,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이쁘게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뭐지? 누가 이런 걸 걸어놨어? 지하철. 네, 역시 한국의 지하철은 최고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갔을 때 네이버 맵을 깔고 제가 중대병원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용인 보정역에서 이제 흑석동까지 경로를 검색했습니다. 지하철로 갈 계획을 세웠었는데 앱에서 예상 걸리는 시간을 보니까 병원 약속 시간은 이제 여유 없이 거의 정각에 도착하는 예상 시간이었습니다. 좀 불안했던 게 지하철을 이제 2번 갈아타야 됐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는 동안은 지하철이 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앱이 시간을 계산할 것이라 이제 예상을 하지만 갈아탈 때는 이제 갈아타기까지 어떤 이동 시간 그리고 지하철을 기다릴 수도 있는데 이 갈아타는 것에 걸리는 예상 시간은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불안했죠. 그 약속 시간이 늦을까봐. 근데 아니더라고요. 갈아탔는데 걸리는 시간까지도 꽤 정확하게 앱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또 9호선에 이제 급행열차가 오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계산된 시간인 듯 했습니다. 이 앱과 지하철의 무한한 신뢰가 좀 생기더라고요. 또 한국 지하철의 깨끗함. 지하철 안이나 이제 역에서 바닥에 쓰레기가 이제 버려져 있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지하철 타는 곳에 가이드 유리벽을 다 쳐놔가지고 안전하고요. 애들과 함께 지하철을 탔을 때도 있었는데 시민들께서 자리 양보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값도 싸고요, 사실. 제 경험상 한국 지하철은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또 이런 걸 갖다 놨어. 병원 시스템. 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이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제 경험에는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만 비교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근전도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좀 나아지지 않아서 한국에 이제 2주 온 김에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치료를 받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제 수술도 받고 싶었는데 기간이 짧아서 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짧은 기간에 특히 이제 한국에 간 첫째 주는 다른 볼일 보느라 좀 제하고 그 다음 일주일 만에 의사 진료, 근전도 검사, 입원, 수술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총 4일이 걸렸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근전도 검사만 받는데 1달 반을 기다렸었습니다. 가격도 이제 미국서 검사 받는 데만 약 100만 원 들었었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근전도 검사, 병원 입원 2박 3일, 수술까지 다 합해서 한 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비교가 안 돼요. 그렇다고 이제 병원 퀄리티가 다르냐? 제가 느끼기에 한국 병원 시설이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검사는 이제 수술 방법적으로 다른 것은 없고요. 정말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몰랐을 한국의 정말 좋은 의료 시스템. 속도나 퀄리티 측면에서 모두 분명 자랑스러워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종이를 또 떨어뜨렸네. 한국어를 쓰는 대한민국.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오자마자 가장 반갑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 모든 간판, 모든 사인 표기에 한글로 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위로를 좀 받는 듯 했습니다. 역시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생각도 안 해봤을 부분일 겁니다. 내 모국어를 쓰는 내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해외에서 사시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마음 깊숙이 큰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씨, 민들레 엄청 많아. 누가 또 이거 버려놨어. 불편했던 점.
네, 그 제가 이제 한국에 지내면서 좀 나쁜 점이라기보단 불편했던 점을 좀 말해볼게요. 저는 이제 미국 핸드폰만 가지고 있고 이제 와이파이 영역에서 카톡만 쓸 수 있으면 별 문제 없을 거라 판단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명의로 된 한국 핸드폰 없이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걸 보신 여러분 대부분은 핸드폰을 아마 가지고 계실 테니까 불편함을 모르실 것 같습니다만 경험한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한국 방문한 김에 제 생일도 좀 겹쳐서 이래저래 사연을 잘 쓰면 2시 탈출 컬투쇼 방청에 붙지 않을까 싶어서 컬투쇼 웹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결국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본인 인증을 할 방법이 없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뭐 굳이 한다면 한국에 있는 지인 통해서 대신 부탁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고요. 또 어머니 핸드폰 커버가 낡아서 바꿔드리려고 네이버에서 물건 검색해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은행 계좌이체를 선택했지만 은행 관련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했고요. 그 외에 이제 아이핀 인증인가 옵션이 있어서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아이핀 신청을 하니까 이 과정에서도 결국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게끔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손 치료 때문에 병원에 3일 입원을 했었는데 병원에서도 핸드폰이 없다니까 간호사분이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러니까 입원할 때 핸드폰 번호가 없는 게 뭐 대수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 환자 중에는 이제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있지 않고 가끔 병원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있는데 심심하니까요. 간호사분이 환자를 찾게 될 때나 또는 이제 병원 관련 필요한 정보 등을 환자한테 제공할 때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문자로.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 이제 보호자 핸드폰을 통해서 제 회장님 폰이죠. 저 장모님께서 폰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 회장님이 병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제 카톡으로 보내주는 식으로 지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런 불편함을 느끼실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지만 핸드폰 같이 우리가 이제는 당연시하는 것들이 만약 없어지거나 사용을 못하게 될 때는 편리했던 만큼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